상당히 참 불편한 일이잖아요. 그죠? 이 누군가에 대한 미움이 우리 마음속에 가득 차 있는 채로 미움을 담고 살아간다는 것은 정말 힘든 일입니다. 어디서 읽은 내용인데요. 미움을 안고 살아간다는 것은 누구보다도 그 미움을 품고 살아가는 그 자신이 불행해진대요. 내가 미워하는 그 사람은 잘 산답니다. 내가 미워하건 미워하지 않건 전혀 신경 쓰지 않고 그냥 자기 인생을 살아간대요. 내가 미워한다고 해서 좀 미안한 마음을 갖거나 죄책감을 갖거나 또는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저 사람한테 내가 사과하고 용서를 눈꼽만치도 그런 생각 안 한답니다. 아무리 내가 미워하고 속으로 막 그냥 못 잡아먹어서 그런 원망이 가득해도 전혀 개의치 않고 자기 인생을 편안하게 살아갑니다. 스트레스도 안 받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미움을 품고 사는 그 자신이 불행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똑해지라는 겁니다. 그 내가 미워하는 그 미움의 감정이 복수처럼 느낄 줄 모르겠지만은 그거는 결국 자기 자신을 망치는 일이거든요. 자기의 내면을 망치고 또 자기의 정신을 망치고 자기의 삶을 망치고 또 건강도 망치고. 그러니까 미움을 품은 그 사람이 가장 불행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미워하지 마십시오. 누군가를 미워한다는 것은 나 자신을 위해서라도 여러분 그 미움을 내려놓으세요. 그러니까 내가 미움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건 아직도 내가 무언가에 집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끈을 놓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내려놓으세요. 그렇게 생각하세요. 내가 아무리 미워한들 그 사람 잘 산다. 그러면요 여러분 내가 이게 스스로도 그게 부질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예전에 내가 그토록 미워했던 사람들 기억나세요? 다 그 시간이 지나가면요 다 없어집니다. 다 없어져요. 그래서 내가 미움을, 누군가를 미워하는 그 미움의 감정을 또 우리 예수님께서도 용서하라고 하시잖아요. 그죠? 용서하시기 어려우면 그냥 내려놓으세요. 내려놓으시고. 근데 내가 갖고 있는 나의 미움은 내가 어떻게 볼 수 있어요? 내려놓는 것이 어렵고 힘들고 그렇다 하더라도 그건 어떻게 볼 수가 있는데 남이 나를 미워하는 건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이건 정말 어떻게 볼 수가 없습니다. 남이 나를 미워하는 거예요. 근데 그 미워하는 그 이유가 가만 들어보면 전혀 동의가 안 돼요. 그런 부분이 있죠.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를 미워해요. 내가 그래서 좀 마음이 좋은 사람은 그러지 마라. 내가 상처 줬으면 미안해. 우리 화해하자. 그건 오해다. 이걸 시도해보지만 여러분 그거 시도해도요 안 됩니다. 안 되는 거 안 되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 누가 나를 미워한대? 내가 상처를 줬나? 그 사람이 나를 미워한다니까 나 너무 불편한데? 응? 그걸 좀 한번 풀어봐야지. 그럴 수도 있고 뭐야? 지가 나를 미워한다고? 지가 나한테 내가 뭘 잘못했는데 또 이런 사람들도 있고. 하여튼 이 미움이라는 감정은 여러분 참 어려운 문제예요. 특히 남이 나를 미워한다고 했을 때 또 그 남이 나를 미워한다는 것을 내가 인지하고 느낄 때 불편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해결책이 있어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지금 오늘 여러분 미움받는 거는요 살아가면서 당연한 일이에요. 그냥 당연하다고 생각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한테 욕먹고 싫은 소리 듣고 비판받고 비난받고 이런 걸 못 견뎌야 해요. 오히려 어떻게 하면 내가 그 사람한테 잘 보이고 인정받고 거기에 목을 메고 있어요. 사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재미있는 그 통계를 봤어요. 그런 거 아십니까? 요즘 보면 SNS 활동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얼굴책이라든지
얼굴책이 뭔지 아세요? 네. 인별그램 아세요? 인별그램? 네. 인별그램도 많이 하고, 그죠? 네. 또 참새, 수다방 있잖아요. 참새 수다방. 참새 수다방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네. 그리고 깨톡, 뭐 이런 거. 그뿐만 아니라 뭐 각종 블로그, 카페 뭐 이런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엄청 많잖아요. 그게 보세요. 그러면 뭐 자기 그 일과의 소상한 것도 다 써 있잖아요. 오늘 뭐 어디가 쇼핑을 했는데 뭐 어떻게 해서 내가 싸고 좋게 내가 원하는 제품을 샀다. 어디가 식당에 가서 뭘 먹었는데 너무 맛있었다. 뭐 또 어디 가서 내가 뭐 예를 들어서 자전거를 탔는데 이렇게 코스를 잡고 갔다 왔다. 뭐 이런 거 엄청나게 하잖아요. 그죠? 그 재미있는 통계가 나왔어요. 뭐냐면 그런 SNS 활동하는 사람들의 80%가 자기의 삶을 과장한답니다. 네. 왜? 누군가가 자기의 삶을 봤을 때 이 사람 정말 행복하게 살고 있네, 잘 살고 있는 게 재미있게 살고 있네, 뭐 의미 있고 살고 행복하게 사네, 이런 거를, 그러니까 남의 눈을 의식해서 무언가를 이렇게 보여주려고 한다. 그러니까 그게 80% 거짓된 거라는 거예요. 네. 이게 제가 조사한 게 아닙니다. 영국 BBC 방송국에서 조사한 겁니다. 네. 네. 재밌는 사실. 그리고 그런 뭐 그 SNS에 등장하는 그 정보들 있잖아요. 블로그에 올라온 정보들이 대부분이 가짜래요. 과장돼 있다는 거예요. 약간의 사실에 살을 엄청 붙였다는 거예요. 저도 피해자지 않습니까? 자전거로 서해대교를 건너는데 그게 그렇게 좋았다. 순진하게 그거 믿고 갔다가 그냥 경찰서에 끌려갈 뻔하지 않았습니까? 예? 예? 서해대교를 한참 반쯤 건너면서 이건 아닌데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갑자기. 예, 자전거.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죠. 그랬더니 어디서 막 그 스피커에서 막 부르는 소리가 저희를 부르는 줄은 몰랐어요. 예. 그때 그 CCTV가 있어요. 그걸 그 관리소에서 보고 미쳤냐고 막 야단을 치는 거예요. 여기가 고속도로인데 무슨 자전거를 타고. 그래가지고 내려서 자전거 끌고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서해대교 얼마 인천공항 그 서해대교 얼마큼 깁니까? 몇 킬로를 걸어서 끌고 갔어요. 그랬더니 저기 백차가 그냥 번쩍번쩍 하면서 저희를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미쳤냐고, 저희 뭐 정신이 나간 거 아니냐고 막 야단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SNS 블로그를 보니까 내가 찾은 것도 아니고 우리 와이프가 찾은 건데 선악과 그 사건이니까 아담의 심장을 제가 나는 아닌데 우리 와이프가 그 블로그에 이런 정보가 있다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나 그거 믿고 봤다. 그랬더니 그럴 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스마트폰으로 찾아가지고 그 블로그를 보여줬어요. 그렇지 않냐 했더니 이게 다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이게 고속도로인데 이걸 어떻게 다니냐고. 뭐 그것뿐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그 어디 등산을 간다 그러면 뭐 어디 코스가 너무너무 화려하고 멋있다 막 이렇게 나오거든요. 가봤더니 길도 없어요. 네. 그래서 제가 그 블로그에다가 화가 나가지고요 올렸어요. 응? 가본 게 맞냐고. 가보니까 길도 없다 그랬더니 강퇴시켜버리더라고요. 그런 게 좀 많이 겪었어요 정말. 네. 또 저는 이제 커피 사업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커피 관련된, 티 관련된 블로그들을 그런 데서 이제 제가 정보를 많이 보거든요. 요즘 트렌드도 봐야 되고. 그러니까 뭐 어디 가는지 뭐 커피가 엄청 싸고 맛있고 뭐 좀 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커피에 관심이 있으니까 그걸 찾았죠. 알고 봤더니 그 커피가 그게 그 3등급 저질 커피인 거예요. 네. 3등급 저질 커피는 굉장히 싸거든요, 사실은. 믹스 커피 만드는 그런 수준의 커피들 있잖아요. 네. 그건 원두 커피를 먹으면 안 되는 커피예요. 3등급 이하에 있는 커피들. 그래서 제가 그거 올렸어요. 그랬더니 고소하겠다, 어쩌다 막. 알고 봤더니 그 블로그 운영자가 그걸 팔고 있는 사람이야. 하여튼,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많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건 뭘 말하는 거예요? 뭘 말하는 걸까요? 그만큼 사람들이 뭐예요? 예? 뭔가 이렇게 과장되고 그럴듯하게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와중에 진실을 이야기하잖아요. 진실을 밝히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강퇴당해요. 나가라. 나가라. 얼마 전에도 재밌는 뉴스가 어저께인가 그저께인가 나왔는데 그 강남구청장이 요즘 재밌는 행보를 보이고 계시잖아요. 전 참 그분 참 재밌는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 뭐 그분을 비난하고 싶은 뭐 그런 건 없는데, 근데 그 민방위 그 훈련 가는데, 민방위 그 교육은 그 뭐 국가에 대한 의무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교육장에 와가지고 이제 교육을 받는데, 갑자기 이제 강남구청장님 오셔가지고 그 서울시와 관련된 그걸 많이 얘기를 하시니까 누가 항의를 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자리가 그런 자리냐, 방송에도 나왔잖아요. 그랬더니 내 얘기 듣기 싫으면 나가라 이거예요. 누가 맞는 걸까요? 뭐 그분의 주장의 타당성을 어쩌고 뭐 그걸 따지자는 게 아니라, 그 자리는 뭐예요? 민방위 교육 받으러 왔잖아요, 그죠? 저도 민방위 교육 강사는 몇 번 가봤어요. 그럼 저한테 하는 얘기가 뭐냐면, 쓸데없는 얘기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오직 민방위 교육과 관련된 커리큘럼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만 얘기하라 이거예요. 혹시 목사님이니까 자꾸 뭐 이상한 얘기 할까봐 걱정되나 봐요. 예. 그 민방위 교육 그 범위를 알려주더라고요. 이 범위 내에서만 얘기하라는 거예요. 근데 강남구청장님이 거기 가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시니까 누군가가 이제 그런 얘기를 했겠죠. 예? 그랬더니 나가라고. 근데 나가야 될 사람이 누구인가요, 여러분? 그 자리에서. 민방위 교육과 상관없는 사람이 나가야 되잖아요. 하여튼 뭐 저는 그런 걸 보면서 요즘 어떤 생각이 드냐면,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서 뭔가 이렇게 진실을 이야기하고 뭔가 이렇게 정직하게 하려고 하고 제대로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비난을 받고요. 뭔가 과장하고, 예? 허세 부리고, 뭔가 사실을 왜곡시키고, 근데 거짓으로 막 치장하는 사람들이 뭐 그냥 인정을 받는 거예요. 전 그런 걸 보면서, 야, 이게 미움을 받는다는 것이, 예전에는 그 사람이 인생을 잘못 살고 있나? 그 사람이 뭔가 지금 뭐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또 뭐 어떤 개인적인 어떤 그 양심에 비춰서 뭔가 이렇게 잘못하고 있기 때문에 미움받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저는 어릴 때부터 쭉 해왔는데, 요즘 와서 이렇게 보면은 아닌 것 같아요. 예. 미움받는다는 것은 뭔가 오히려 그게 그 사람이 어떤 그 자신의 어떤 소신? 그죠? 그런 사람으로 비춰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늘 이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이게 지금 공관복음서에 다 있는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이제 요한복음에는 없지만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다 있어요. 근데 특히 이제 3복음서를 공관복음서라고 하죠. 공관이 뭐예요? 같이 바라봤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같이, 그러니까 기본적인 시각이 같다는 거죠. 네? 같은 관점에서 복음을 봤다, 예수님을 봤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공관복음인데, 그 중에서 가장 오래된 성경이 마가복음이잖아요. 마가복음 제일 오래됐어요, 여러분. 마가복음서가 제일 오래됐고,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이 집필될 당시에 마가복음을 참고했어요. 그러니까 그 성경책에 순수한 예수님의 말씀을 또 연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뭐냐면 우리 성경책에도 보면 예수님 말씀 빨간 글씨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그럼 뭐 진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국제예수학회라는 아주 독특한 이 신학자들이 있어요. 뭐 세계적인 권위를 갖고 있는 학자들이 대거 다 거기 들어와 있는데, 그 학자들이 이제 연구하는 범위가 뭐냐면, 후대에 첨가된 예수님의 말씀을 찾아내서 빼는 거예요. 찾아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동시대 때에 사용하지 않았던 단어들, 그 당시엔 그 단어가 없었어요. 그런 표현법, 그리고 그 문법, 이런 걸 보면 시대마다 문법이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걸 연구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뭐 보수 진영에서는 이제 그분들을 굉장히 비판을 많이 하지만, 저는 그분들의 그 열정을 높이 삽니다. 그런 연구를 높이 삽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가 그만큼 예수님께로, 진짜 예수님께로 더욱 가까이 갈 수 있는 작업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분들도 공통적으로 인정하는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때문에 미움을 받을 거다 이 얘기예요. 내 이름 때문에. 여기서 내 이름이라는 것은 단순히 예수 믿기 때문에, 교회 다니기 때문에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름이라는 건 뭐예요? 이름이라는 거 제가 말씀드렸죠. 이름이라는 건 뭐죠? 그 사람의 존재 자체를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이름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는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런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대로 살고자 할 때,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추구하고자 할 때, 십자가의 길을 가고자 할 때, 의의 길을 가고자 하고 선의 길을 가고 진실의 길을 가고자 할 때 모든 사람으로부터 미움을 받게 될 것이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기는 그렇게 가면은 존경받고 칭찬받고 복받고 축복받고, 그렇죠? 예? 그렇죠, 여러분? 모든 일이 형통하고, 예?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냐?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오히려 미움을 받는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중에 그 베드로도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세상이 너희를 핍박하거든 이상히 여기지 마라. 그죠? 당연한 거라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뭔가 정말 진정한 그 참된 것들, 진실한 것들, 진리를 추구하고 옳은 걸 추구하고 정의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세상이라는 것을 성경은 얘기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산다는 것 자체가 우리에겐 고난이고, 그것이 십자가를 지는 것이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좁은 길을 가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데도 불구하고 세상으로부터 인정받고 성공하고 뭐 많은 사람들로부터 뭐 존경받고, 예? 명예를 얻고, 그건 뭐예요, 여러분? 뭘까요, 여러분? 네? 여러분, 요즘 개그 프로에 보면 파워 블로거들이 많이 개그의 대상들이 됩니다. 풍자의 대상이 되는 거죠. 코미디의 풍자의 대상. 그 파워 블로거들이 여러분 아시죠? 그 파워 블로거들이 하는 짓들을 보면은 그 사람들 결국은 다 뭡니까?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자기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자기가 자기 블로거의 회원이 뭐 몇만 명이다 뭐다 그러잖아요. 그 횡포들 있지 않습니까? 그 홍대 주변에 있는 카페들, 또 그리고 그 있는 그 레스토랑 그 음식점들 주인들이요, 파워 블로거들이 굉장히 뭐라 그럴까, 그 사람들은 의식이 된다는 거예요. 잘 노네. 응? 남자애들 이렇게 놀아야 됩니다. 건강하게 잘 노니까 좋네요. 나타나면요 그렇게 얘기한대요. 여기 음식값, 내 회원이 10만 명인데 여기서 제일 잘하는 음식 좀 갖고 와보라고 그런데요. 웃기지 않아요? 그리고 돈도 안 낸다는 거예요. 돈 달라고 하면요, 내가 여기 문 닫게 한번 해볼까요?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예요. 지네가 갑이에요. 근데 그 파워 블로거를 또 이제 하도 그러 당하니까 경찰에서 조사를 했잖아요. 알고 봤더니 그 대부분이 뭐예요? 다 실업자들, 백수들, 하는 일 없이, 또 그리고 가정주부들, 이런 사람들이 그냥. 예? 그리고 파워 블로거에 또 보면은 광고 뜨는 거 있잖아요. 광고. 예? 그 광고로 광고 수익을 받는. 왜? 방문자가 하루에 몇만 명씩 되니까 거기에 돈을 받고 광고를 띄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 회원들 정보를 갖다가 그런 토탈 사이트라든지 이상한데 개인 정보 취급 불법을 하는 데다가 막 팔고, 그래가지고 여러 명 구속당하고 막 이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그 파워 블로거들이 어떻게 파워 블로거가 됐어요? 예? 그 사람들이 올리는 글들 뭐 이런 거 보면 다 그 내용, 사람들이 혹할 내용들, 예. 진실한 내용도 별로 없어요. 다 쓰레기 정보들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인터넷에서 정보를 우리가 얻는다, 정말 얼마나 유용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저는요, 인터넷에서 정보를 얻는다 하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예. 그래서 저는 요즘 인터넷에서 정보를 잘 얻지는 않습니다. 예. 그냥 트렌드 정도, 이런 게 있구나. 그리고 이제 뭐 정부 기관에 관련된 거라든지, 뭐 행정과 관련된 일이라든지, 무슨 중요한 연구기관에서 발표한 어떤 그런 어떤 공식적으로 공증되어 있는, 인정받는 그런 기관에서 나오는 그 자료들이나 보지, 저는
블로거들이 올린 글, 뭐 그 카페에 올려진 글들, 뭐 수다방, 뭐 토론방에 올린, 저는 하나도 안 믿습니다. 믿을 수가 없어요. 낭패도 많이 봤어요. 그거 믿고. 오히려 차라리 책에서 얻는 게 나아요. 생각을 하는 게 나아요. 그래서 제가 유명한 말을 남기지 않았습니까? 네. 검색하는 자는 사색하는 자를 이길 수 없다. 네. 근데 이 검색, 그냥 이거 한번 빠지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그냥 거기에 그냥, 예. 제가 내린 결론이에요. 예. 어록. 예. 스가서리마 목사님의 어록. 검색하는 자는 사색하는 자를 따라갈 수가 없다. 사색이지. 근데 검색하다 보면요, 여러분, 그게 사색의 결과들이 아니잖아요. 생각의 결과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냥 나오는, 나열되어 있는 것들이죠. 근데 요즘은 이렇게 보면, 제가 왜 예수님이 이런 말씀 하셨는지 이해가 많이 돼요. 네. 요즘 또 국정교과서 관련된 얘기 한번 보세요, 여러분. 네? 제 친구 중에서도 사학자가 있거든요. 네? 이게 들어보면 이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예. 예. 우리가 일본을 그렇게 비난하잖아요. 일본을. 예? 일본을. 북한을 그렇게 비난하잖아요. 공산국가 그렇게 비난하잖아요. 예? 지금 요즘 이런 선진국 대열에 들어간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국정교섭과서 하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 사례가 있으면요, 정부 여당에서 가만히 있겠어요? 지금 저기 보세요. 여러분, 역사학에서들 다 안 한다고 하잖아요. 그 사람들 여러분 아셔야 될 게 있어요. 물론 진보 진영도 있어요. 하지만 보수 진영들도 참여 안 하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얼마 전에 어떤 교수들 또 100 몇 명이 모여가지고 국정교과서를 지지한다 하는데 거기에 사학자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무슨 인력개발학과 이런 데 있는 사람들, 경제학과 이런 사회학과 이런 데 있는 사람들. 진실을 얘기하면 매도당하는 거예요. 네. 그렇잖아요. 네? 이게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저도 도대체 왜 그러지? 세상이 악해서 그렇다. 그냥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걸 자꾸 알려고 하니까요, 머리가 아프더라고요. 그러니까 알려고 해도 나중에는요, 합리적으로 이해가 안 돼요. 왜? 설명이 안 되니까. 네. 논리적으로 이건 어떻게 해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속편하게 생각합니다. 세상이 악하고 흉흉하다 보니까 그런가 보다. 근데 이렇게 보면요, 미움받는 것도 이렇게 나쁘진 않는 것 같아요. 미움받는 사람들이 오래 산다는 말이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처음에 미움받을 때는 제가 얼마나 욕 많이 먹었습니까? 여러분, 제가 저 정말 욕 많이 먹었거든요. 욕 먹을 짓을 해서 욕을 먹었다는 거예요. 근데 맞는 것 같아요. 가만히 생각. 교회도 그렇죠. 대한교회 한다고 해서 욕을 그렇게 먹었죠. 예? 목사가 직업 갖는다고 해서 욕을 먹었죠. 예? 그렇지 않습니까? 사업하면서도 욕 많이 먹어요, 제가. 예. 욕 정말 많이 먹었어요. 예. 근데 욕을 한참 먹다 보니까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누가 나를 미워하고 누가 나를 비난하고 욕을 해도요, 전혀 개의치가 않아요. 예. 예전에는 그게 불편했거든요. 왜 나를 욕하지? 억울한데? 뭔가 오해가 있나? 그걸 풀어야 되겠다, 해명해줘야 되겠다 했는데요, 제가 그 노력 정말 많이 했어요. 해봤는데요, 아무리 이렇게 노력을 해도요, 여러분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안 돼요. 대부분 나를 비난하고 욕하는 사람들은요,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사람들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그 이해관계가 바뀌지 않는 이상은요, 여러분 입을 안 다물어요. 네. 그리고 뭔가 나에게 기대하고 나에게 뭔가 이렇게 나의 뭔가에 이렇게 집착하는 사람들. 네.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미움받을 때 자유로워지더라고요. 네. 미움받을 때 자유로워집니다. 미움받는 걸 그냥 내버려 두세요. 네. 그리고 내버려 두시고 나를 미워하는 그 사람들, 그런 소리들에 대해서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미움받는다고 한다면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가 보다, 내가 제대로 가고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차라리 누군가로부터 확인을 받으려고 하고 허락을 받으려고 하고, 우리가 그런 심리가 있대요. 왜냐하면 내가 결정해서도 내 결정이 맞는지 안 맞는지 누군가에게 확인받고 싶은 거예요. 그럼 누군가 나를 지지해주고 그런 나의 결정과 나의 선택과 허락을 누군가에게 받. 그래서 정 없으면 자기 아이한테도 부모가 얘기하잖아요. 야, 내가 이렇게 했는데 엄마가 잘했냐? 잘한 거지?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네? 그냥 평소에 연락도 안 하다가 연락한 지 몇 년이 지난 친구한테 전화해가지고 한다는 얘기가, 야, 뭐 이랬는데 뭐 내가 잘못한 거 아니지? 뭐 이딴 소리를 하고. 그렇죠? 얼마 전에 제가 제 친구한테 전화를 받았어요. 이혼을 해야 되겠대요. 목사인데. 네. 근데 자기가 막 쭉 얘기를 해가지고 자기가 이혼 결정한 것이 정당하다는 거예요. 요즘 목사도 이혼 많이 하지 않냐? 나 이 사람이랑 도저히 난 같이 못 살겠다. 막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그랬어요. 네가 알아서 해. 왜 나한테 그래? 내가 그랬습니다. 야, 친구가 고민을 해가지고 내가 글쎄, 나는 볼 때 그건 너의 문제지. 네가 고민할 문제고, 네가 이혼하겠으면 이혼을 하고 말면 말고. 그때 막 욕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랬죠. 내가 왜 그걸 내가 결정을 해줘야 되는데, 내가 하지 말라 하면 너 안 할 거야? 근데 가만히 있더라고요. 너 지금 네 결정이 옳다는 거 나한테 확인받으려고 전화한 거 아니야? 내가 그랬죠. 그랬더니 가만히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이런 전화 하지 마라. 저 그랬죠. 그러고 난 다음에, 그게 이제 한 달 전쯤? 거의 2달 전쯤의 일인데, 그러고 난 다음에 저희 동기들한테 소문이 어떻게 나는 줄 아세요? 저 윤 목사가 돈 좀 벌더니만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하더니만 교만해졌다는 거예요. 친구 알기를 우습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 소문이 싹 도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소문의 출처가 어디고 또 왜 그런 소문이 도는지 제가 대강 알죠. 아는데도요, 그냥 내버려 둡니다. 저는. 네. 네. 그리고 뭐 수근수근 되는 거 그런 거 신경 안 씁니다. 네. 네. 그건 뭐 그렇게 중요한 문제도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그것 때문에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죠, 여러분? 아니, 저게, 나를 모함하고 다녀? 나에 대해서 안 좋은 소문을 하고 다닌다면. 근데 우리가 그런 거에 굉장히 민감할 때가 있었어요. 아마 지금 우리 수림이, 서림이, 세연이 굉장히 민감할 거야. 그렇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지? 서림아, 너 친구가 너 뒤에서 막 전문 용어로, 니들이 쓰는 전문 용어로 뒷담화를 치고 다닌다. 어떻게 되냐? 신경 안 써? 잘하는 거야. 그럼 됐어요. 너는 벌써 그걸 깨우쳤구나. 목사님 그거를 몰랐어. 그냥 네 나이 때는 가서 그냥 주먹 다짐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거 해결하고 와야 해. 그게 허락이 안 되는 거야. 진실은 밝혀야 돼. 근데 여러분, 진실이라는 게 있을까요? 여러분, 진실이 없어요. 내가 진실이라고 믿고 있는 게 진실이라고 생각하시죠, 여러분? 없습니다. 다 각자의 진실을 믿는 거예요. 네. 내 기억은 똑똑히 이렇게 기억하고 있어요. 여러분, 정신과 의사가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사람의 기억만큼 믿을 수 없는 게 없다. 사람의 기억만큼 왜곡이 심한 것도 없어요. 난 분명히 이렇게 기억하거든요. 근데 상대방, 그 자리에 같이 있던 사람은 전혀 다르게 기억하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내가 믿는 진실대로 사는 것이 제일 상책인 것 같아요. 예수님처럼. 자, 그러면 여러분 그렇게 결심을 했으면 이제 그러면 어떻게? 그러면 나는 세상과 다 끊고 나는 완전히 독불장군으로, 또는 뭐예요? 그렇게 되면 나는 완전히 사람들한테 왕따 당하면서 살아야 되나요? 아웃사이드로 살아야 되나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저는 예전에 그렇게 돼야 되는 줄 알았어요. 세상 등지고, 예? 주님만 바라보며 살리, 아닙니다. 당당하게 살 수 있어요. 저 보세요. 얼마나 당당하게 삽니까? 저는 교회 안에서 신앙적으로는 그게 가능해요. 근데 제가 그렇게 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제가 세상에 나와서 여러분과 똑같이 저도 돈 벌면서 사니까 그게 얼마나 힘든지를 알게 되더라고요. 왜 나 혼자 살 수가 없거든요. 그죠? 세상 한복판에서 살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깨우친 게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미움받으며 사람들한테 욕먹으며 살기로
결심한, 굴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살겠다고 작정한 사람들이 반드시 갖춰야 할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알아요, 여러분? 자기의 세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어려운 얘기인데, 자기 세계를 구축하자고 해서 뭔가 이렇게 뭐에게 빠지고 그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나만의 세상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좀 현대화된 표현을 하자면 나만의 삶의 방식, 나만의 시스템을 구축해야 돼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다 부자 되기를 원하잖아요. 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네? 어떻게 하면? 뭐 이렇게 투자를 잘하고 뭐 어디 투기를 잘해서 부자 되는 그런 거 말고, 우리가 어릴 때부터 바르게 부자가 되는 법 배워왔잖아요. 그죠? 우리는 어떻게 배워왔어요, 여러분? 열심히 일하는, 그죠? 뭐든지 열심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고 열정을 갖고 하면 성공하고 그 분야에 성공하게 되고 부자가 된다. 여러분 그런 얘기 들었죠? 그렇죠? 그래 보지 않았어요? 나만 그렇게 들어왔나? 난 그렇게 교육을 받아왔는데.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뭐든지 열심히 하고 성실하고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하면, 어떤 분야든 간에 열심히 하면 거기서 그렇게 된다. 근데 실제로 그렇습니까, 여러분? 실제로 그래요? 그렇다고 믿고 싶은 거예요? 아니면 정말 그런 거예요? 안 그렇거든요. 안 그렇잖아요. 이제 알잖아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 안 그래요. 네. 열심히 하는 사람 가운데 망한 사람들이 더 많아요. 제가 보니까. 네. 제가 전국에 수백 개의 카페들을 제가 하잖아요. 이해가 안 돼요. 이 카페가 망한 이유, 이해가 안 돼요. 이렇게 열심히 하는 거예요. 이렇게 성실하는 거예요. 위치도 나쁘지 않아요. 카페 위치가. 네? 잘 될 수 있는 위치예요. 그런데 안 돼요. 왜 안 될까? 이렇게 열심히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안 되는 이유는요, 따로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만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배워왔어요. 어느 분야에서 성공한 사람들, 올림픽 나가서 금메달 딴 사람들, 그렇죠? 그런 사람들 인터뷰 보세요. 그럼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는 열심히 했습니다. 공부도 했고, 공부가 제일 쉬웠어요. 저는 참고서 위주로 열심히 공부하고, 그거 다 아니라는 거 알잖아요, 여러분. 아니잖아요. 요즘 애들은요, 여러분, 교과서만 갖고 공부 절대 안 됩니다. 제가 보니까요, 요즘 애들 교과서 되게 얇아요. 굉장히 얇습니다. 저 깜짝 놀랐어요. 되게 얇습니다. 저희가 공부했을 때보다 엄청 얇아요. 니네 교과서 굉장히, 근데 교과서만 공부해가지고 니네 시험 문제 잘 풀 수 있어? 근데 참고서를 보니까요, 교과서의 몇 배예요, 두께가. 교과서의 내용만 갖고는 학습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뭐가 뒷받침이 돼요? 열심히 하는 사람에게 뭐가 뒷받침이 돼야 돼요? 환경, 여건?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제가 사업을 하다 보니까 부자 연구들을 많이 했거든요. 부자가 되는 건 죄가 아닙니다, 여러분. 어떻게 부자가 됐느냐, 그리고 부자가 돼서 그 돈을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중요한 거지, 부자 자체가 죄는 아니에요. 전 그렇게 봅니다. 근데 어떻게 정말 그 부를 축적한 사람들이 어떻게 축적을 하나 이렇게 봤어요. 어떻게 부자가 됐나. 그리고 또 성공한 사람들이 어떻게 성공을 하나 이렇게 봤어요. 열정은 기본이에요.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하는 건 기본이에요. 다 그렇게 해요. 근데 제가 보니까 제대로 된 사람은 망하는 사람도 그렇게 해요. 열심히 했느냐 안 했느냐 이게 아니에요. 핵심은. 제가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열심히 하는 건 기본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성실하지 못하고 게으르고 최선 다하지 않고 열심히 하지 않은 사람은 아예 제외고요. 그건 기본입니다. 근데 그것만 갖고는 안 돼요. 뭐가 뒷받침돼야 되더니 시스템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저는 그걸 알게 됐어요. 그게 보이더라고요. 왜? 저도 사업을 할 때요, 열심히 했어요. 정말 열심히, 정직하게, 성실하게. 저는요, 지금도요, 여러분, 공장에서 제가 공장 오후에 나가서 공장 일을 돕거든요. 직원들이 제가 나타나면 싫어요. 한숨을 쉬어요. 왜 한숨 쉬는 줄 아세요? 제가 제일 일을 많이 하거든요. 제가 팔 걷어붙이고 작업복 입고요. 예, 일을 하잖아요. 직원들이 어쩔 줄을 몰라요. 지네 하루 종일, 몇 명이서 하루 종일 할 거 저 혼자서 다 해버려요. 얼마 전에 창고가 막 엉망이었어요. 몇 달째 제가 저거 정리해라 하는데, 아유, 시간도 없고 인력이 부족해서 제가요, 혼자 가서 하루 만에 다 해버렸어요. 막 지게차 끌고 막 해가지고. 예. 그러니까 직원들이 제가 하는 거 싫어요. 지네들보다 더 열심히 하니까.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이게 사장의 마음이다, 얘들아. 네, 그랬습니다. 열심히 하는 건 기본이에요. 근데 저보다 더 열심히 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런데 안 돼요. 왜 안 될까요? 돈이 없어서? 백이 없어서? 뭐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제가 보니까 시스템. 제가 언젠가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 이 시스템이 요즘은 모든 걸 결정합니다. 예. 요즘 여러분 크게 성공하는 사람들 이렇게 보세요. 애플 사업 공장이 있어요? 공장 없다고 그랬죠. 나이키도 공장이 없어요. 나이키도 공장이 없어요. 그거 아세요, 여러분? 나이키도 공장이 없어요. 여러분 코카콜라 본사도 공장이 없어요. 코카콜라 본사도. 코카콜라 본사에 대한 기사를 제가 읽었는데 연구실만 있대요. 연구실. 법률팀하고 특허 관리하는. 근데 제가 인도네시아에 가도 코카콜라 공장이 있고, 일본에 가도 코카콜라 공장이 있고, 우리나라에도 코카콜라 공장이 있어요. 저는 다 그게 코카콜라 본사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코카콜라 재팬이 따로 있고, 코카콜라 인도네시아가 따로 있고, 코카콜라 코리아가 따로 있고, 코카콜라 차이나가 따로 있는 거예요. 그건 미국에 있는 코카콜라 본사가 아니에요. 도대체 뭘까? 네. 알리바바, 마윈, 그 본사 보세요. 물류창고도 없어요. 핵심은 뭘까? 그 사람들은 시스템만 돌려요. 시스템. 그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을 하고 그 시스템을 굴리는 겁니다. 그러면 그 시스템이 확장되면서 파생하는 거예요. 파생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놀랍게도 우리가 생물 시간에 배운 생명의 원리하고도 똑같아요. 그죠? 하나의 세포가 활성화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그것이 어떻게 돼요? 확대되죠. 그거가 똑같은 거예요. 그럼 뭐예요? 그 생명이, 그 세포가 살아있는 그 생체 시스템이 원활히 유지가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건강해지는 거예요. 어저께 제가 TV를 봤는데 그 피부과 전문의가 나왔는데 굉장히 그 대학 교수도 하고 굉장히 그 분야의 전문가인데 그분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우리나라 그 여성들이 화장품 그렇게 많이 좋아하잖아요. 또 우리나라 화장품이 전 세계로 잘 많이 팔려나가잖아요. 얘기를 하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의 피부는요, 여러분, 피부는 우리가 그렇게 뭐 비타민, 콜라겐, 뭐 온갖 좋은 걸 바르잖아요. 네? 우리가 바르는 성분에, 여러분, 이것도 충격받을지 모르겠네. 바르는 성분의 전체 10%도 흡수가 안 된대요. 피부가 흡수할 수 있는 양은 그거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피부 건강하면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 잘 먹고, 예? 건강하게 지내는 거예요. 그게 어떤 비싼 화장품을 바르는 것보다 피부 건강에 좋은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갖고 있었던 상식과 다르네? 피부과 전문의가, 피부과 대학 교수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콜라겐 열심히 여러분 바르잖아요. 콜라겐은 피부로 흡수되는 게 1.몇 %밖에 안 된대요. 여러분이 바르는 양에. 차라리
그분 얘기하면 닭발을 드시대요. 저녁에 닭발을 드시고 주무시는 게 훨씬 낫다는 거예요. 그게 진실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바르면 이뻐진다, 바르면 저 멋있는 모델과 영화배우 뭐 그런 스타처럼 될 것 같다는 그 환상을 그러니까 결국 뭐냐? 광고 마케팅이죠. 거기에 속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은. 여러분, 정말 이 피부도 건강, 그 의사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피부도 건강해지려면 이 몸 안에 있는 이 생체 시스템, 피부를 건강하게 하는 그 시스템을 돌려야 하는데, 거기서 가장 중요한 건 좋은 것을 잘 먹는 것, 그리고 건강한 신체를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하는 것, 푹 자는 것, 결국 그거라는 거예요. 그걸 잘 유지만 해도 그냥 베이비 로션만 발라도 피부 미인이 된다는 거예요. 이러면 이제 또 화장품 쪽에 계신 분들한테 미움받아야 되나? 그게 진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 시스템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제가 이걸 뒤늦게 알았어요. 이걸 안 거예요. 네. 근데 이 시스템은 남의 거를 베낀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나만의 시스템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삶의 방식이라고도 할 수 있고, 내가 세운 어떤 삶의 원칙, 원리, 내 삶이 운영되는 기본적인 어떤 그런 뭐라고 할까요? 그 시스템. 그걸 구축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계속 유지되고, 그것이 어떻게 되느냐? 그것이 잘 유지가 되고, 그것이 점점 원활하게 되게 되면 그 시스템이 점점 커지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여러분? 그리고 그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잘 돌아가게 되면 자신의 삶을 예견할 수 있게 돼요. 1년 뒤쯤에는 이만큼이 되겠구나. 그러니까 무언가 나의 삶에 대한 어떤 그런 비전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연히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난 목표가 저거예요. 저걸 위해서 노력할게요. 매진할 거예요. 열심히 할 거예요. 이게 아니라 완전히 얘기가 다른 얘기죠, 여러분. 그쵸, 여러분? 내 나름대로 나의 어떤 나에게 맞는 삶의 방식, 그런 나의 어떤 시스템을 딱 나만의 걸 구축을 해놓고 그걸 계속 운영하다 보면 그게 또 원활하게 되면 그것이 보이기 시작해요. 1년 뒤쯤 이렇게 되겠구나. 2년 뒤쯤 이렇게 되겠구나. 3년 뒤쯤 이렇게 되겠구나. 그게 보여요. 그리고 그게 나의 삶의 구체적인 목표 지점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뭐냐? 그러면 그걸 위해서 나는 뭘 하느냐? 내가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이 시스템을 계속 안정적으로 그리고 원활하게 돌아가게끔 여기에 에너지를 쏟는 거예요. 허둥지둥대면서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해되세요, 여러분? 여러분, 자전거 탈 때 있잖아요. 어떻게 하면 자전거를 잘 탈 것인가? 예전에 저는요, 페달을 열심히만 밟으면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균형 감각. 근데 자전거를 제가 몇 년을 탔습니까? 자전거 타는 아빠 어디 갔어? 자전거 타러 갔나? 근데 알고 봤더니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전거 탈 때요, 자전거 타는 요령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요령이라는 게 단순하게 이럴 땐 이렇게 저렇게가 아니라 이것도 하나의, 자전거도 뭐예요? 하나의 기구잖아요. 그죠? 기계잖아요. 그 메커니즘을 이해하고 나의 신체의 어떤 메커니즘하고 이거를 원활하게 서로 이렇게 리듬을 타게 해서 움직이는 시스템이 있는 거예요. 그걸 딱 터득하니까요, 자전거가 굉장히 편안하고 즐겁고, 다른 사람들은 언덕 올라갈 때 땀을 뻘뻘 흘리면서 막 죽으려고 하죠. 물론 저도 언덕을 올라갈 때 어려워요. 하지만 이전보다 훨씬 쉽게 올라가는 거예요. 왜? 나는 자전거의 시스템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고, 이제는 자전거 기어 변속의 원리와 자전거의 구동의 원리와 무조건 페달을 밟으면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과 나의 신체의 능력, 그 한계, 나의 어떤 그 운동 메커니즘을 내가 이해하고 있으니까 그 안에서
내 나름대로 자전거를 탈 때의 시스템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페달만 열심히 밟는다고 잘 타는 게 아니다. 그 시스템을 열심히 돌리면요, 자전거를 잘 타게 됩니다. 그럼 재미도 붙어요. 그러니까 가만 보니까 모든 것에는 그 나름의 고유한 시스템을 구축해야 되는 거예요. 공부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무조건 책 펴놓고 열심히 한다고 해서 공부되는 게 아니에요. 공부하는 것도 내 나름대로의 시스템이 있어야 돼요. 저는 제 방식의 그 공부법이 있어요. 저는 책을 읽을 때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공부법이라는 게 저한테 맞는 거지 다른 사람한테 맞는 게 아니에요. 얼마 전에 여기 대치동의 엄마들이 필독서로 자기 자녀들한테 꼭 사준 책이 있대요. 그 책 제목 저는 안 읽어봤는데 7번 독서법? 일본의 아주 유명한 작가가 쓴 책이라는데 책을 무조건 7번을 읽으면 책을 독파하게 된다는 거예요. 스스로 원리를 터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대치동에 있는 엄마들이 자기 자녀들한테 그 책을 사줬다는 거예요. 자, 무조건 7번 읽어라. 근데 그걸 했는데 되나요? 그건 그 사람에게 되는 거야. 그래, 여기 안녕. 안 돼요. 안 된다고. 저는 제 공부법은 뭐냐면 저는 항상 썸머리를 하는 게 저의 공부법입니다. 그러니까 한 챕터를 읽잖아요. 그러면 그게 수십 페이지가 되잖아요. 그럼 저는 A4 한 장에 요약을 합니다. 그걸 딱 읽고 그리고 A4 한 장을 갖다가 제가 한 문장으로 또 줄입니다. 그리고 한 문장으로 줄이고 난 다음에 그걸 한 단어로 줄여버려요. 그리고 저는 머릿속에 그 단어만 기억하고 다닙니다. 그리고 가끔씩 제가 그 책을 읽는 게 아니라 제가 한 문장 내지는 한 페이지로 썸머리 해놓은 걸 컴퓨터에 제가 저장해 놨거든요. 제 스마트폰에도 그 연동되게 돼 있어요. 그것만 가끔씩 제가 이제 차에서 지하철을 타고 간다든지 그럴 때 가끔씩 그거 한번 딱 펼쳐서 봐요. 그리고 덮어요. 그리고 그 단어를 기억해요. 그래서 저는 어떤 단어가 딱 연상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 책의 주제들이 나와요. 그리고 그 단어 꾸러미가 있어요. 그 단어가 또 단어가 연결되잖아요. 그리고 이 말은 무슨 얘기냐? 이 책에서 읽은 내용과 저 책에서 읽은 내용이 서로 뭐예요? 서로 편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저는 제 나름대로 공부하는, 학습하는 시스템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요, 스마트폰을 딱 펼치면은 제가 원노트라고 하는 마이크로소프트 프로그램을 쓰는데요. 그게 잘 돼 있어요, 이게. 편집하기 참 잘 돼 있어요. 색인이 있어요. 그럼 색이면 단어들이 있어요. 그 편집을 하는 거예요. 그럼 제가 썸머리 해놓은 것들이 거기에 다 기록돼 있거든요. 저는 그 색인만 쭉 보는 거예요. 색인만. 계속 색인만. 그리고 가끔씩 시간적인 여유가 있고 짜투리 시간 있을 때 화장실에 앉아있을 때 이럴 때 이제 보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게 뭐냐면 저의 뭐가 되는 거죠? 저의 데이터 뱅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저는 어디서 강의를 해달라, 강연을 해달라, 글을 써달라 딱 나오잖아요. 어떤 주제를 해야 됩니까? 그럼 주제를 이러이러한 주제를 해주십시오 하거든요. 그러면 저는 그 단어들만 쫙 뽑아내면 돼요. 그러니까 저는 어디 가서 강의하는 거 아무런 준비가 안 돼 있어도, 아무런 준비가 되지 않아도 이제는요, 어디 가서 글 써달라는 거, 강의해달라는 거 자유자재라는 거죠. 편안해요. 왜? 시스템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저의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수월한 거예요. 이젠 정말 수월해요. 그래서 책을 볼 때요, 저는 저의 어떤 데이터 뱅크가 계속 축적되는 거예요. 책뿐만이 아니에요. 몇 년 전부터는 제가 기사들 있잖아요.
제가 관심 있게 본 기사, 통계 이런 것들을 모으기 시작했거든요. 그랬더니 이게 저만의 빅데이터가 되고 있어요. 이게. 네. 그래가지고 지금 제가 이 방법, 이 기쁜 소식을, 이 복음을 저는 저희 아이들한테 가르치려고 무던히 애를 쓰고 있습니다. 무던히. 근데 우리 애들은요, 안 맞는 거예요. 그건 저의 방식이죠. 근데 참고해 보세요, 여러분. 정말 괜찮습니다. 네, 정말 괜찮은 방식입니다. 네. 그래서 저는 어떤 단어가 딱 떠오르면 그 단어와 관련되어 있는 그게 막 연상이 되는 거예요. 네. 재밌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가끔 운전할 때 그 지루하잖아. 막 차 막히고 막 운전할 때. 그러면 제가 이제 도로 간판이나 현수막 같은 걸 이렇게 읽어요. 읽으면 거기에 무슨 단어들이 나오잖아요. 예를 들어서 콘서트, 뭐 김장훈의 뭐 으라차 콘서트 뭐 이렇게 나온다. 뭐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그런 걸 딱 보면 콘서트. 이제 그 단어를 딱 보면 그 단어와 관련되어 있는 제가 이게 쭉 올라와요. 예. 예. 이제 그렇게 가다 보니까 운전할 때도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합니다. 재밌습니다. 그 시간이 뭐냐? 되새김질하는 시간이라 저는 얘기하는. 그러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책을 딱 봐도요, 이제는 책 제목, 소제목들만 쭉 봐도 이게 어떤 내용들인지 감이 잡혀요. 이제. 근데 저는 이게 저만의 학습법인 줄 알았더니 나중에 알고 봤더니 옛날에 조선 선비들이 이렇게 공부를 했더구만요. 조선 선비들이. 저는 그걸 전혀 모르고 했는데. 근데 아무튼 여러분 보니까 공부하는 것에서부터 재산을 관리하고 부자가 되는 거, 그리고 자기 분야에서 어떤 탁월한 어떤 그 성공을 이룬 어떤 그 전문가의 어떤 그 자리에 올라가는 것도 그렇고, 뭐든지 이렇게 보니까 이게 단순한 열정과 열심만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는요, 자기 나름의 시스템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사업하면서 이걸 몰랐던 거예요. 그냥 뭐든지 열심히 하고 성실하게 하고, 응? 열심히, 영업도 그냥 열심히 뛰어다니면 되는 줄 알았어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뭔가 원리를 터득하고 비결을 터득하고 노하우를 축적한다고 하는데 그 수준이 아니라, 그 단편적인 어떤 몇 가지의 정보와 지식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그게 불러한 시스템이 있다는 걸 보게 된 거예요. 네.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의 삶에도 있어요. 난 정말 열심히 했는데, 난 최선을 다했는데, 응? 나는 정말 성실히 했는데 왜 이런 결과가 나올까? 난 어릴 때부터 배우기를 뭐든지 성실히 하고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하면 성공한다고 배워왔는데 왜 그게 안 될까? 안 됩니다. 그게 있는 거예요. 저는요, 지금 우리 공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시스템을 잡아놓기 이전에는 뭐 공장이 이거 어떻게 그렇게 허리띠를 졸라매고 신경 쓰고 해도 계속 빵꾸가 나고 문제가 생기고 재고 착오가 생기고 계속 문제가 됐던 거예요. 근데 시스템화했어요. 물건 싸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걸 다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랬더니 이제는 그 문제들이 해결돼요. 그러니까 직원들은 그게 뭔지도 모르고 제가 시킨 대로만 하고 있어요. 지금. 그걸 아직 터득을 못하는 거예요. 그게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누가 대신해 줄 수 없어요. 여러분 스스로가 만드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부터 욕먹고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나는 위풍당당하게, 예, 나 자신의 정체성을 지켜가면서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 보세요. 지금 제가 이렇게 되고 싶어서 된 겁니까, 여러분? 이런 표현이 좀 이상하네. 내가 어쩌다 이렇게 내가 이렇게 되고 싶어서 이렇게 된 게 아니에요. 저는 내가 원하는, 내가 하고자 하는 목회, 내가 하고자 하는 어떤 그 그리스도인의 삶,
이런 걸 추구하기 위해서, 이걸 추구하기 위해서, 이런 삶을 계속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무언가가 뒷받침돼야 된다. 그 무언가를 하나씩 하나씩 구축해 왔던 거예요. 그것이 지금은 이제 하나의 뭐예요? 윤선주의 시스템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돌아가다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또 이게 돌아가다 보니까 전혀 생각하지도 않았던 다른 일들이 막 이제 확대되고 있는 거예요. 확대되다 보니까 이렇게 이루어졌네, 이렇게 되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네, 이런 경험들을 하다 보니까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지금 이대로 나가면 1년 뒤, 2년 뒤 이렇게 되겠구나. 이게 보인다는 거죠. 알고 봤더니 그게 비전이더라고요. 막연하게 난 꿈이 있어요, I have a dream, 이게 아니라 네. 꿈은 꿈대로 가고 나는 나대로 가는 그게 아니라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이 시스템을 더 열심히, 더 견고하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봤더니 나중에 이제 제가 이제 그런 쪽에 관심을 가지면서 그런 쪽에 책을 보고 그런 쪽으로 제가 공부를 하다 보니까 알게 되는데, 유대인들이 그렇게 하더라고요. 유태인들의 공부법, 유태인들의 뭐 경영법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걸 보면 결국 그 핵심은 시스템이었어요. 보니까 그걸 가져야 됩니다. 유대인들은 무조건 암송만 하는 줄 아시죠, 여러분? 아니에요. 그 안에 시스템이 있어요. 걔네들이 그 스토리텔링을 하면서 그 스토리텔링의 구조 속에서 암기를 하는 게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건 모르고 그냥 뭐 책에 나와 있는 대로 뭐 유대인들은 어릴 때부터 암송을 시킨다, 유대인 때 뭐 경제관념을 교육,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 자꾸 겉핥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이것이 되어졌을 때 여러분으로서 세상을 살아갈 수 있어요.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누가 뭐라 하든 내가 원하는 삶, 내가 추구하는 삶을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라고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죠?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 영원 구원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해도 신앙을 저버리지 않고 열심히 살면 너 결국은 천국 가게 될 거야. 물론 그 시대에는 그런 의미로도 우리가 해석할 수 있지만, 현대적인 의미로는요, 그 의미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21세기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더 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원하는 삶, 여러분이 원하는 그 가치를 추구하고 그 의미를 얻고 성취하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이루어야 할 우리의 구원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죠? 영원 구원은 당연한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의 구원, 내 인생의 구원, 그런 구원을 이루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나눈 말씀